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여러분 주택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 아니면 전세를 사셔야 되겠죠. 바로 오늘은 월세나 전세, 만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제때 받으시려면 만기 통보를 제때 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만기 한 달 전까지만 통보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법이 좀 바뀌어요. 올해 12월 10일 시행이 되는데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2달 전까지만 이제 통보를 하면 되는 걸로 바뀌어요. 지금은 어떤 게 적용되겠습니까? 지금은 한 달 전 그게 적용이 되겠죠.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만기 때 재통보를 한다고 해서 돈이 쉽게 들어오는 건 아니죠. 돈이 들어오려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새로운 세입자가 나 대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가지고 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왜냐면 갭 투자도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임차인 같은 분들은 임대인 분한테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한 달 전이다 해서 한 달 전에 딱 맞춰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나갈 어떤 스케줄에 차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일찍 말씀을 드려서 그 집주인분이 좀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다 보면은 임차인도 다양한 각도,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초이스를 해서 나 대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통보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만기 때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임대인, 임차인이 통보를 안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럼 묵시적 갱신이라는 일이 벌어져요. 묵시적 갱신, 표현을 하지 않고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는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금액,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2년 갱신이 되겠죠. 묵시적 갱신은 특징이 있어요. 집주인은 권한이 없어. 쭉 거기에 구속돼서 2년 동안 끌려가야 돼. 근데 임차인은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2년 계약과 다르게 묵시적 갱신한 계약에서는 언제든지 해제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시키고 내가 딴 데 이사 갈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해주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뭐 빼고 얻고 할 때 우리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 수수료의 부담도 좀 있는데 중간에 묵시적이 나간다고 해서 나갈 때 3개월을 채우고 나갈 때는 집주인이 복비를 대는데 3개월이 아니라 그 한 달이나 2달에 빼서 나갈 때는 이제 임차인이 복비를 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협의하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들어보셨나요? 어떤 임차인이 나 1년만 살고 외국 가니까 1년만 전세 살 거야. 그래서 전세집을 얻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나도 1년 뒤에는 이 집을 팔든지 1년 뒤에 우리 아들이 유학하는 아들이 돌아와서 여기 살 텐데 딱 맞네 하고 계약을 해요. 전세 계약을 해요. 그럼 1년 다 계약서에 다 있어요. 1년 있고 뭐 지장 찍고 다 했어요. 뭐 인감 찍고 다 했어. 근데 1년 뒤에 외국으로 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에 1년 더 살고 싶어.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무조건 기본 계약을 2년으로 해요. 그래서 1년 계약은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2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을 살 수가 있어요. 다만 집주인은 1년 계약이라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입자는 내가 처음에 1년 계약했으니까 1년 하고 나가겠다, 합법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례를 인정해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임차인을 위해서.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1년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이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1년만 계약하고 다시 1년 살 때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원래 2년짜리 계약한 걸로 돼서 2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묵시적 갱신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2년짜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살고 묵시적 갱신 1년 살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묵시적 갱신하면 1년이 되는 걸로 아는 분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1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임대인이 유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임대인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냥 1년 계약은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2년 계약하시는 게 좋고 1년 계약 아무리 지장 찍고 뭐 하고 해도 소송 들어가면 임차인이 99.9999% 이깁니다. 아주 이상한 상황이 아니면 이것만 가능해요. 월 임차료, 월세 같은 경우에 우리 월세 매달 내잖아요. 2기, 2달치를 내지 않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은 될 수 있으면 2년 계약하시고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재미난 게 돈이라는 게 있어야 돈을 돌려주죠.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근데 이분이 갭 투자하신 분이야. 그래서 자기 자금이 없어. 그리고 집도 다주택자라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깝깝하죠. 나는 나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을 때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점유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점유란 게 뭐냐면 내가 이사 가지 않는 거예요. 이사 가지도 않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다른 곳에 계약을 하고선 지금 이대로 넘어갔다가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도 못하고 확정일자도 못 받고 점유도 못하고 그럼 다른 곳에서의 내 순위가 나의 어떠한 그 법적인 안정성이 많이 해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집을 구하지 않고 내가 기존에 전세 살고 있는 집에 쭉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돼요. 하면은 이제 그 전에 뭐 내용 증명 보내겠죠. 집주인한테 내가 이런 아무개고 뭐고 뭐 막 내용을 다 적어서 우체국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세 통을 가지고 하나는 우체국이 갖고 있고 하나는 집주인 가고 하나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송을 청구해서 그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승소 판결을 가지고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사를 갈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사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사를 가요. 그쪽 집을 점유까지 다 합니다. 그러고도 여기에 있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이곳에 있는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명령해서 신청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의 순위, 제일 중요한 게 순위죠. 혹시나 안 돼서 경매에 들어갔을 때 뭐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항력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순위를 딱 보존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좋아요. 하지만 법이란 건 피곤합니다. 자꾸 이렇게 신경 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시고 여유롭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입하는 게 큰 소리도 안 나고 본인도 마음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집을 전세나 월세를 딱 살면은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우리 집주인분이 새로 도배도 해놓고 이렇게 마루도 깔아놓고 딱 해놓으신 집 있죠. 딱 들어가면 깨끗합니다. 그럼 애기들이랑 같이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살고 다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들어갔던 집의 상태보다는 조금 데미지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입자분들은 그 데미지 같은 거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 만기 때 나갈 때 그 데미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손해배상을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통상의 데미지, 통상의 손해나 손실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통상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정말 그 보편 타당하다면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벽에 못 몇 개 박아도 돼요. 그리고 뭐 바닥에 조금 기스 놔도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벽지가 낡는 뭐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해지는 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통상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자분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전구도 나가잖아요. 그 전구 같은 거 나갔을 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월세건 전세건 세입자가 전구 같은 거는 갈아 끼는 게 맞아요. 다만 뭐 수도가 망가졌다라든지 뭐 배선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서로 그런 문제 트러블이 있을 때 권고를 하는 권고 사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재미난 걸 하나 갖고 왔는데 보일러가 망가졌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권고를 하냐면 7년 이내 된 보일러는 세입자가 고쳐주고
7년이 넘은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식 공고안을 냈어요.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건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 7년이 지나건 안 지나건 집주인이 고치면 맞고요. 꼭 집주인한테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집주인이 안 된다, 못 고쳐준다 그러면 일단 본인이 고치고 그 다음에 뭐 만기 끝나고 나갈 때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건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고쳐서 쓰시고 나중에 그 영수증 같은 거 잘 킵해 두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통상의 손모 이상의 그 데미지를 당한 집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화상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애들이 있어서 벽에 조금 낙서가 애들이 했는데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제 애들 키우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온통 벽을 이제 방마다 바다, 산, 그다음에 숲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벽을 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야, 이거는 원상복귀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세입자가 집주인의 갑질이다라고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증금을 주질 않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세입자가 그 정도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원상 복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한 개는 뭐냐면 세입자가 벽지를 부담한다고 해서 되게 금액이 적죠. 보증금에 비하면. 그 많은 보증금을 일부도 아니라 전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 이 집주인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체 이자를 세입자에게 부담을 해야 돼요. 돌려주고 다 돌려주고 거기 정도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 킵을 하세요. 그거는 법적으로 임대인 편에 서줍니다. 법이.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면은 뭐 우리가 전월세 주거나 또 받을 때 좀 많이 부담이 좀 덜어지겠죠. 전월세를 살다 보면은 2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죠. 근데 중간에 1년도 못 살거나 또 1년 조금 넘거나 살았는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와요. 근데 이거는 정말 피치 못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직도 있고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 그러면 혼자 보내기 뭐하니까 부모님이 다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임차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나 대신 새로운 임차인을 어떻게 빨리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많은 채널을 컨택해서 그 집을 많이 홍보를 하세요. 제가 실례로 제가 한번 썼던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잠깐 있으면서 또 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계약은 2년을 했는데 한 8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월세 살았어요. 아파트에. 근데 빼고 빨리 미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야. 거기 일이 좀 있어서. 근데 막 비행기 표도 예약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집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썼어요. 집이 이게 지금 3룸이니까 분명히 부부가 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 지원금 제가 50만 원을 걸었어요. 걸고 또 하나를 플러스 선물이 뭐냐면 며칠 안에 이사 오시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 받은 아이언 세트가 있었거든요. 정말 부동산에 제가 써서 남겼어요. 그리고 그날 계약하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이용을 하세요. 돈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전세, 월세에 대해서 우리가 만기 얘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갈 때 빼는 얘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의무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러한 일들을 계속 빈번히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즐겁게 숙지를 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계속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